예,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가겠습니다. 시장의 맥을 잘 짚어주시는 분이죠. 조일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리아 인베스트. 예. 화요일에서 이제 수요일로 조 대표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공지를 못 해드렸는데요. 매주 이제 화요일 딱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이 시간에 요일을 좀 바꾸셨습니다. 예, 주간 핵심 키워드 주셨는데요.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 키워드는 뭘 주셨을까요? 예,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버냉키 의장이 추가적인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 시장은 실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4차 양적 완화 내놓으라는 거죠. 뭐 3차도 시장에서 내놓으라 해서 내놨는데 4차가 아니라 뭐 지금 상황에서 4차, 5차, 40차 QE를 내놓은들 사실 뭐 시장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근 흐름들 또 소비 시즌 기대감은 조금 있어요. 네. 제가 10월 말에 이제 이 복귀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보수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긍정적인 어떤 시황관으로 돌아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예, 아직까지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버냉키에 대한 그 기대 심리, 뭐 또 4차, 5차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만 어차피 돈을 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자체가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재정 절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본 이득 세율 자체가 연말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요즘 계속 미국 쪽에 아시는 분, 또 미국 쪽에 계시는 분, 10월 달에 갔다 왔지만 계속 전화를 해서 과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서 예년만큼 그 소비 시즌이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이전에 그 세일에 대한 율만큼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 또 그런 세일을 한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그 소비 심리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물론 좋겠지만 비교 자체가 일반적인 올해 1월과 그 12월의 어떤 비교 자체가 아니고요. 작년 그 소비 시즌과 어떤 비교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지만 연말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을 좀 하향시키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착공이나 주택 허가, 주택 관련 지표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내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 경기 선행 지수 빼놓고는 12월 22일이 사실 추수감사절 휴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2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움직일 만한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단 이제 하나 희망을 본 건 뭐냐면 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됐다가 지난 그 주말 그리고 월요일 날 그 오바마 대통령과의 그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또 급반등했다는 걸 봤을 때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실마리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가게 되면 지나치게 선반영해서 빠졌던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올 수 있다. 그 정도의 어떤 기대만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 차원의 기대 정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뉴스가 들어오네요. 네, 이건 뭐 좋은 얘기네요. 물론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식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하마스 쪽의 이제 관리 쪽의 보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주일간 지속해온 가자지구 교전을 끝내고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휴전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날 오후 9시께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중동 시간 9시면 우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유럽이 대략 한 8시간, 10시간 차이가 납니까? 어쨌든 뭐 이 합의 쪽으로 나와서 중동의 긴장감은 좀 줄어들 것 같네요. 다행스럽습니다. 최종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뭐 뚜렷하게 주도적으로 확신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고 선물 시장도 좀 약하고 사실 그 연말 되면 비차익적으로 해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아직 시원찮네요.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원체 많이 들어왔고 이제 그게 배당 관련해서 네.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종목을 되게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시황 얘기만 해서 종목에 대한 전체 흐름을 쭉 한번 잡아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일단 시장 얘기하고 종목 얘기를 가자고요. 자, 월별 시장 수급을 보면 10월달, 11월달에 확연하게 이제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조 한 8,44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 좀 수급에 비해서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크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달에서 9월달까지 외국인들이 14조 샀기 때문에 뭐 10월달, 12월달까지 1조 8천억 정도 팔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셀 형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맞죠? 근데 맞긴 한데요. 전체적인 틀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그냥 박스에 갇혀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14조를 샀기 때문에 1조를 판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빠르게 한 2개월, 3개월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2개월, 3개월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 엇박자 나버리면요. 오히려 대세 하락보다도 수익률이 더 안 좋은 장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을 볼 때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통계치입니다. 보면 지난주보다 약간 소폭 줄였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적 합계가 26,844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달 만기가 돼야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돼야지 이 롤오버 물량이 해소될 거고요. 특이한 것은 야간 선물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선물의 어떤 수치 자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뭐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말장 기대하지 않았던 강한 장을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뭐 기술적 반등 수준의 올라옴 정도 또 좀 숨고르기 정도 보셨고요. 예,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업종 이야기. 종목 업종 테마들도 뚜렷하게 시장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서로 좀 눈치 보기 형국이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예전에 2006년도, 2004, 5년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는 아마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떨어지는 장세에서는요. 그 방향성에 관계없이 어떤 우량주라는 걸 사서 모아놓으면 시장이 올라가면 언제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런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긴 박스권 속에서 종목 차별화가 되게 심화됐는데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제가 이제부터 종목에 대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의 종목의 흐름을 보면 지금 코스피가 지금 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삼성전자가 28.9%를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20% 되니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대형주는 다 약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장세였죠. 그러다가 올라가면 고점에서 매수하면 그냥 다 당하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00선까지 올라와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장세죠. 반대로 한번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인데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연초에 좀 좋았다가 지금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는 다음이라는 시가총액 2종목이 계속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코스닥은 오히려 체감 지수는 좀 좋은데 실제 지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장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내년에도 이럴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내년 6개월까지도 이 프레임을 유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수익률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추세가 꺾지 않은 이상 체감지수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많이는 밀리지는 않는다. 예. 네. 그리고 업종별 극심한 차별화 장세 이게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강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물 해도를 풀지 않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현재와 같은 체감지수 상승은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왜 현대차가 빠집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슈퍼 박스권, 그러니까 장기 박스권사에서 옛날에 삼성전자나 애플이 롱숏 플레이 했잖아요. 요즘은 보세요. 지금 이게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요. 토요타하고 현대차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차하고 토요타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와서 시가총액 1위가 되고요. 다음 같은 건 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의 주도 업종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죠. 옛날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다음이 내려오고 파라다이스가 올라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그 기간 내에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내에서 계속 주도 업종이 바뀌는 거고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도요타나 현대차 차트를 비교해 보면 도요타가 계속 올라갈 때 현대차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전에 마치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롱숏 전략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박스권을 외국인도 염두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어제 강세 종목을 보면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면 낙폭과대 대형주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 다 올라갔던 종목이 중형주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 역시도 앞서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박스권으로 계속 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좀 잡아주는 그러면 종목은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수급 보존 종목은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게시판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찌 보면 2013년 내년장을 좀 오늘 간략하게 프리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수는 제한적 움직임으로 가고요.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오르기도 좀 어려운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뭐 내년 얘기는 앞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